어린이의 입장료를 물어보니까 그걸 X라고 들어봅시다. 그런데 어른의 입장료가 500원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의 입장료가 X1이라면 어른의 입장료는 500원이 더 비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른은 2명, 어린이는 5명 입장하니까 어린이 1명의 입장료가 X1이면 2명은 2X고 3명은 3X니까 5명이면 5X1이 필요한 거고요. 어른은 1명당 X 플러스 500의 요금이 필요한데 2명이 들어갑니다. 곱하기 1 역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금과 인원수를 곱하시면 가격이 나오시는 겁니다. 합치시면 9,400원입니다. 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만들었고 풀기만 하시면 되겠죠. 5X랑 2X를 더하니까 7X고요. 곱하시면 1000이 생겼겠죠. 9,400이고 양변에서 1000을 빼시게 되면은 8,400이고 양변에 7을 나누시기만 하면 되죠. 어린이의 입장료 X1은 1,200원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겠죠. 연필의 수가 궁금해요, 지금.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걸 무조건 X로 놓는 게 좋은 거냐라는 생각은 좀 하셔야 돼요. 연필의 수를 X로 놓는 것보다는요, 저는 전체 학생 수를 X명이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한 명당 4자리씩 준다. 그러면 연필이 4X개가 일단 필요할 겁니다. 한 명에 4개씩 주게 되면 X명 주게 되면 4X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9자루가 부족하다? 됐죠. 9자루를 빼면 되는 거죠. 됐어요. 제가 쓴 이 4X-9는요 바로 연필의 수가 되는 겁니다. 한 명당 4개씩 나눠줬을 때 9개가 부족하다. 근데 이 연필의 수는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한 명당 3개씩 나눠주면 3X개인데 됐죠? 6개가 남았다, 더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왼쪽으로 4명씩 나눠줘서 9개가 모자른 거나 3개씩 나눠줘서 6개가 남는 거나 전체 연필의 개수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가 되십니다. 양변에 3X를 빼시면 되고요. 양변에서 9를 더하시면 X15, 정답 15라고 쓰시면 절대 안 돼요. 학생 수가 15명이었던 겁니다. 됐죠?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본 건 연필의 수예요. X에다가 얼마를 넣으시면 된다? 15를 넣어보시면 되는 거죠. 4 곱하기 15 마이너스 9라고 계산이 돼도 되고 3 곱하기 15 플러스 6이라고 아이고 가로를 외워두셨다. 계산이 돼도 같으면 괜찮은 거죠. 60에다 이 9 빼시면 51이고요. 45에다 6 더하셔도 51이 맞습니다. 연필 전체의 개수는 51개가 되시는 거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생의 수를 X로 놓는 것 좀 더 유리하지. 연필의 수를 X로 놓으면 조금 더 불리하면 나누기식이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 우리가 이거 1차 방정식 활용할 때 이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또 들어와요. 그럼 그때 공부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집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시험에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같은 코스를 오리락 내리락 했습니다.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같은 코스를 이용해서 올라가고 내려왔어요. 자, 몰라요. 그래서 그 거리를 X킬로미터라고 하고 올라갈 때 속력은 시속 2km고 내려올 때 속력은 시속 3km입니다. 시간, 속력, 거리의 단위는 여기 봐. 말 그대로 분이 아니고 시간이고요. 거리는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2시간 30분에서 이 30분이 걸리죠. 2시간과 2분의 1시간이란 30분을 더해서 총 2분의 5시간이 걸렸어야 돼요. 그래서 식을 올라갈 때 걸린 거리와 내려갈 때 걸린 거리를 합쳐서 2분의 5시간이 걸렸다라고 짤 겁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는 내용대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럼 올라갈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내려올 때는 속력이 3, 역시 거리는 x예요. 이게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시간 다 합친 거고 그게 2분의 5시간이 걸렸습니다 라는 식만 짜시면 됩니다. 양변에 6을 곱해가지고 분모를 깨겠습니다. 여기다 6을 곱하시면 3이 남으면서 3x가 되고요. 여기다 6을 곱하시면 2가 남으면서 2x, 여기다 6을 곱하시면 15가 되겠죠. 5x가 15니까 x는 3이 되시는 거죠.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 거리가 한 번 갈 때 3km를 갔다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마트까지 간대요. 이 거리를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2번 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두 속력을 좀 다르게 했네요. 한 번 갈 때는 시속 10km로 갔고, 두 번째 갈 때는 시속 30km로 갔어요. 당연히 시속 10km로 갈 때 속력이 느리니까 늦게 도착했겠죠. 걸린 시간이 길을 거예요. 30km의 속력으로 갈 때가 10분 빨랐대요. 됐죠? 10분이 덜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속력으로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게 그때 걸린 시간이고, 30km 속력으로 그 똑같은 거리를 갔을 때 걸린 시간이 30분의 x시간인데 이게 시간이 늦은 거예요. 더 오래 걸린 거야. 말 그대로 이게 20분 걸린 거면 이게 50분 걸린 거고요. 됐어요? 그럼 적게 걸린 시간에게 10분이라는 걸 더해주면 그 시간은 같아져야 되는데 단위가 또 안 맞아요. 분이 아니야. 시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10분을 시간으로 바꿔주셔야죠. 10분은 6분의 1시간이죠. 60분의 10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양변에 30을 곱해주면 3x, x 30 곱해주면 5가 되시고, 이게 답이 이상하다. x 이항하시면 2x가 5니까 이거 답이 얼마예요? 답이 얼마예요? 예? 예.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이고, 망가먹었네. 이제는 두 개가 따로따로 출발하는 건데, A라는 친구는 B를 향해서 가고 B라는 친구는 여기서 A를 향해 출발합니다. 거리는 확정돼 있어요. 1800m랍니다. 자, A에서 출발하는 친구는 분속이죠. 분당 70m예요. B에서 출발하는 친구는 분속 50m로 이동을 합니다. 두 사람이 어디선가 만날 거예요. 당연히 속력이 빠른 사람이 더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더 많은 거리를 가고, 속력이 늦은 사람이 같은 시간에 조그만 거리를 가겠죠. 자, 여기서 만났다라고 합시다. 됐어요? 만나는 지점은 B네 집에서 얼마 떨어진 곳입니까? 여기를 물어봐요. 됐어요? 지금 성규라는 A를 선생님이 A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예진이라는 애를 B라고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나는 저 지점은 B에서 B네 집에서 얼마나 떨어진 거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동하는 시간이 동일해요. 시작하면 쭉 하고 이동해서 만난 거니까 이동한 시간은 동일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동한 시간이나 이 사람이 이동한 시간이 똑같고 그 이동한 거리를 합치면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1800m가 나와야 되니까 A가 이동한 거리는 1800m에서 Xm를 뺀 것만큼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야지 합쳐서 1800m가 되니까요. 그럼 얘가 이동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얘가 이동하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이동하는 시간은 동일해야 돼요. 됐나요? A라는 친구가 이동하는 시간이나 B라는 친구가 이동하는 시간이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350을 곱해주겠습니다. 그 정도 단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350을 곱하면 5가 남으면서 분자 전체에 곱해줘야 될 거고 여기다 350을 곱하면 약분되면서 7이 남으면서 분자 전체에 곱해줘야 될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전개해 보시면 2개 곱하시면 9000이죠. 마이너스 5x고 7x입니다. 마이너스 5x가 우변으로 이항하면 12x고 양변은 12로 나누시기만 하면 돼요. 나눠볼까요? 2로 나누시면 4500이고 2로 한 번 더 나누시면 2250이고 맞죠?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죠. 3으로 나누시면 750이고 이 사람은 750m를 이동한 거고 이 사람은 반대로 1800에서 750을 빼서 1050m를 이동해서 둘이 합쳐서 1800m를 가게 된 겁니다. 정답은 요거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750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아이고, 거리 문제는 다 물어봤구나. 이게 뭔 소리야? 문구점을 출발해서 뭐 가고 있었대요. 출발해가지고 효준이라는 애는 분속 50m로 갔어요. 그런데 28분 동안 이동했습니다. 그럼 어딘가에 도착을 해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 당연히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이동한 거리가 나오겠죠. 50이라는 속력에다 28을 곱하시면 되죠. 됐어요. 1400m를 맞지? 그쵸? 1400m를 이동을 한 거예요. 맞잖아? 8540 맞네. 근데 28분 동안 이동을 하고 나서 이때 승희라는 애가 여기서 출발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 이만큼 하고 나서 효준이가 여기까지 갔는데 1400m를 갔는데 이때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분속 120m의 속도로 가기 시작을 해요. 언젠가는 두 사람이 만날 겁니다. 왜냐 그러면 얘 속도보다 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얘가 이만큼 미리 갔어도 언젠가는 빠른 속력의 애가 따라잡겠죠. 이때 만나는 시간을 구해달래요. 시간. 그래서 추가로 이동한 거리를 모르겠어요. X미터라고 합시다. 그래서 저 위치가 되면 만난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효준이라는 애는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만큼 미리 갔으니까요.
그럼 이때 이동하면서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됐죠? 자, 승희라는 아이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다 이동해야 돼요. 속력분의 거리 합치시면 1400 플러스 x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천천히 다시 이해해보세요. 시작하고 28분 동안 효준이는 여기까지 가 있고, 그때 승희가 여기서 출발해서 언젠가는 따라잡는 거예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 됐어요. 효준이는 x만 이동하면 돼요. 자기 속력으로. 근데 승희라는 애는 이 다 합친 거리를 자기 속력으로 이동해야 돼요. 눈 감고 앉았나? 자, 일단 x부터 구해봅시다. x부터. 양변에 10을 곱해서 뭐 이런 것들은 나눠주고요. 5와 12의 최소 공배수인 60을 곱해줄게요. 여기다 60 곱하시면 12x고요. 여기다 60 곱하시면 5만 남으면서 분자 전체에 곱해줘야 돼요. 전개해 보시면 12x는 7000 그리고 5x 이렇게 되시죠. 5x가 2항을 하면 7x가 되죠. 양변을 7로 나누면 1000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1000m였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본 게 뭐냐? 승희가 문구점에서 출발한 후 몇 분 만에 효준이를 만나나요? 이거예요. 승희가 출발하고 나서 몇 분 만에 만나게 되나요? 입니다.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승희가 이동한 시간이니까요. 대신 x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1000만 집어넣으면 되죠. 약분하시면 20이 되시겠죠. 20분 후에 만납니다. 효준이가 출발하고 나서는 48분 만에 만난 겁니다. 효준이는 28분 동안 먼저 이동을 했어요. 출발해서. 그리고 20분을 더 가야 되는 거고, 승희는 20분만 더 가면 되는 거고요. 늦게 출발했으니까. 이것도 했던 문제인데, 거리 속력 시간이랑 같은 얘기예요. 일의 총량을 선생님이 대문자 A라고 해볼게요. 이때 다희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선생님이 소문자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새별이라는 아이도 있으니까 새별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소문자 B라고 하겠습니다. 다희는 8일 동안 일해야 이걸 다 끝낸대요. 그럼 하루에 소문자 A, 또 A, 또 A, 또 A 몇 번? 8번을 일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되셨어요? 다희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8번 해야 대문자 A가 다 끝나는 겁니다. 다희가 6일 동안 일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새별이가 나머지 일을 다 해서 마쳤대요. 근데 하루에 B씩 일하는 새별이 입장에서는 며칠을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X날 동안 일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자, 식이 하나 더 있었죠. 새별이가 하면 12일이 걸렸답니다. 새별이는 하루에 B씩 일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완성을 시켜줘서 요걸 찾아야 돼요. 얼마나 일을 했는지. 여러분, 소문자 6A라는 걸 여기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소문자 6A를 만들 수 있을까요? 등식의 성질이죠. 얼마? 4
4분의 3을 동시에 곱하면 양변에 똑같은 숫자 곱해도 상관없으니까요. 약분되면서 6a가 남아요.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즉 6a는요 8a가 전체 대문자 a라면 6a는 4분의 3a예요. 그러면 4분의 3a랑 몇 a랑 몇 b랑 더해야 대문자 a가 되느냐의 게임이에요. 당연히 대문자 a로 따지면요 4분의 1a만큼 이래야 돼요. 그래야지 4분의 3a랑 4분의 1a를 합쳐야 1a가 되니까요. (4분의 1a를) 만들어 보래요. 양변에 얼마 곱하시면 될까요? 양변에 4분의 1 곱하시면 4분의 1 대문자 a가 3b가 되겠죠. 끝났습니다. b 값은 3이에요. 됐어요. 조금 어렵게 푼 감이 있어 보이는데 조금 다르게 풀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걸로 연습하세요. 연습 한번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원가에 40%의 이익을 붙였대요. 그래서 정가를 만들었대요. 정가라는 것은 원가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다? 100%만 팔면 원가 그대로 파는 건데 40%의 이익을 붙였다면 140%로 판 거예요. 됐죠? 이게 바로 정가입니다. 근데 판매가는 좀 다르게 팔았어요. 판매가는 이 정가에다가 약분 미리 할게요. 약분 하시게 되면 5분의 7입니다. 이 정가에다가 100원을 빼서 팔았대요. 100원을 할인해 줬대요. 자, 이게 판매된 가격인데, 실제 판매된 가격인데, 최종 200원의 이익이 남으려면 저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야 이득이 남아요. 잘 들어, 지금부터 1000원짜리 물건이었어요. 이익을 조금 붙여가지고 1300원으로 팔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100원을 할인해서 1200원으로 팔아요. 자, 이거 하나 팔았을 때 나한테 생기는 이득이라는 건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야죠. 1200원에서 1000원을 빼야 돼요. 똑바로 앉아. 그래야 200원이란 이득이 남는 거죠. 결국 이익이라는 것은 실제로 한 개 판매한 가격에다가 원가를 빼셨을 때가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익 200원은 내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신 거예요. 됐어요? 근데 출제자가 원가 자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원가를 x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식을 좀 예쁘게 정리를 하면 5분의 7x 마이너스 100에다가 x를 뺐을 때 200이 된다 입니다. 5분의 7x에서 5분의 5x를 빼면 5분의 2x고요. 자, 마이너스 100을 2항에 주고 양변에 2분의 5를 곱하면 x 앞에 개수가 다 날아갈 겁니다. 뭐 계산 잘못한 거 아니지? 약분하시면 150이고 5를 곱하시면 750이 되시겠네요. 그래서 원가는 750원이다 이렇게 되십니다. 이게 계산은 필요가 없는데 이해만 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구조거든요. 물이 들어가는 양은 똑같아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똑같은 양이 들어갑니다. 그때 넣은 시간을 x초, 저 물통의 높이, 물이 차는 수위라고 하죠. 수위를 y라고 합시다. 해석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b를 보세요. b는 단면이 똑같기 때문에요. 높이도 똑같이 올라가요. 일정하게 높이가 올라가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b는 가장 일정하게, 자, 10분이 되면 요만큼 차고 20분이 되면 그 차이만큼 그대로 똑같이 차고 높이가 됐어요. 정비례 그래프가 나오는 게 b입니다. 이제 A와 C의 차이만 조금 해석해 보면 돼요. A라는 녀석은 밑이 좁고 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물의 양이 들어갔을 때, 똑같은 물의 양이 들어갔을 때 밑은 바닥이 얇기 때문에, 폭이 좁기 때문에 높이가 빨리 차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현수 이해돼? 높이가 빨리 차는데 위로 갈수록 채워야 될 양이 많아지니까 물은 똑같이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의 높이가 천천히 올라가는 녀석이고, 얘는 반대로 처음에 물이 들어가면 바닥을 채워야 될 양이 많으니까 높이가 조금밖에 못 올라가요. B에 비해서. 그래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워야 될 부피가 작아지니까 높이가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점차 높이가 적게 올라가는 거고, C 같은 경우는 점차 높이가 빠르게 올라가는 녀석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고등학생쯤 돼야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계산할 방법은 없어요. 그냥 논리상으로 직관으로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